이 한덕수 측에서는 기존의 경선률인 50대 50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은요 전부 다 당원만 투표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역선택 방지 조항은 빼자 그래서 전 국민 100%로 하자 이게 이제 김문수 측의 주장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반으로 나누자 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이것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의 제안이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측에서 내놨어요. 이거를 했는데 30분 만에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결국은 타결이 안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 완전히 결렬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날 수 있어. 우리는 문을 열어놓겠어. 이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빠르면 오늘 밤 늦게라도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내일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앞방송에서요. 이 최진영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둘 다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들인데 최진영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반반이지만은 이게 인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도 정치적인 현실로 볼 때 지금 기각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저도 이제 서정욱 변호사하고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말이죠. 전직 판사들 중에서 SNS에 지금 이제 그 사실상 지금 정치평론이요. 법률평론이에요. 그만큼 정치의 사고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현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지금 SNS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황현우 부장판사도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딱 지금 현재 중대한 지금 이제 정상적인 모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김문수 후보를 아웃시킬 만한 현저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대한 정당법 위반이고 중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이다. 그래서 요거는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후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랙터 시위 문제 때문에 지금 경찰과 트랙터 시위, 전봉준 투쟁단이죠.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이죠. 300억짜리 공사, 여기에서 뇌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 문제로 구속되는 것도 민주당, 돈 문제로 구속되는 것도 민주당. 참 심각하네요. 예. 자, 그러면요, 우선요, 지금 이 오늘 협상과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 40여 분 만에 7시 시작된 5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협상은요, 중재안을 갖고, 지금 김문수 측에서는 제기했어요. 중재안은 나경원, 박대출, 이런 중진들이 내놓은 중재안인데 뭐냐? 지금 이제 100% 국민 경선만 주장할 게 아니라, 100% 국민 경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역선택 방지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니 50%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여론조사라고 하고, 그리고 50%는 역선택 방지를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공평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협상에서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후보 측에서는요, 역선택 방지 문항에 들어간 것은 1%도 받지 못하겠다. K보팅 시스템으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한덕수 측에서 고집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교체하는 데 대한 당원 대상 찬반 ARS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전에 한덕수라는 이름으로 당원에게 홍보하고 내일 또 투표하면 그게 공정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ARS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한덕수. 근데 내 똘 한덕수 또 돌아가? 이거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오늘은요, 윤기찬 정책 재변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있을 때와는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이제 지금 당원이 됐으니까 가장 공평한 것은 전 당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한덕수 후보에게 당에 늦게 가입했다는 질책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전당원 투표를 김 후보 측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늦게 가입했으니까 그만큼 당원들이 잘 모르고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영은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0%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본투표에서 민당을 찍거나 역선택을 의도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100% 방지냐 50% 방지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50%든 뭐 100%든 간에 본선에서 이재명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투표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결렬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한 후보 측에서는요, 내일 또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ARS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밤 9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 한덕수 후보의 교체가 절차적으로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요, 이 김문수 후보 의원은 후보 교체 이거 효과를 정지해달라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예, 그런데 별도로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별도로 또 지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 내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거리인데요. 이미 최진영 변호사의 경우는 상당히 아주 집중적인 법 논리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해서 황현호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죠. 이 부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쭉 한 6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선에서 당선된 1위 후보에게 당선 취소 사유가 있으면 2위 후보가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선거 즉 경선에 나서지도 않은 사람을 새벽에 입당시켜갖고 당신이 당선됐어 하는 게 절대 적법할 리가 없다. 이런 걸 적법하다고 판단할 법안이 없다. 내일 아침 전국위원회 개최 이전에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국가의 중대사에서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친 당내 후보 경선 끝에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에게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전혀 없고 당에서 밀어붙인 일방적 단일화 일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후보 취소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공당의 내부적 자율적 행위에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지만 중대한 법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 있고 사정이 급박하다고 인정되면 가처분으로 인용된다. 세 번째,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국힘당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인 것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다. 즉, 국힘당 대선 후보임을 굳이 법원이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해서 기각된 것이지 김문수 후보가 국힘당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오늘 제기한 가처분은 그 성질이 다르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제기한 가처분은 국힘당이 명시적으로 대통령 후보 취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네 번째, 제2당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이 확정된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법,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일이 명백하다. 후보 자격,
후보 선정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 내일 결과가 기대된다. 다섯 번째, 그 외에도 이 사안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 내부 문제니 더불당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다. 김무성 쌍건들도 당권을 가지고 흔들려는 욕구가 있다. 자,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족보 같은 양아치 쌍권을 손을 들어줘 죽도 밥도 안 되는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단칼에 달려 법의 위신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 지휘하기 가처분한 것은 실수였다. 이번처럼 기회가 왔을 때 소송해야지 그때는 결정적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다. 지금은 사건이 익었다. 낚시도 확실히 고기가 물었을 때 당겨야 하고 입질할 때 줄을 당기면 놓치게 된다. 예. 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제 그 취지를 아시겠죠? 예. 정당에 선출된 후보 문제가 있으면 2등을 땡겨서 당연하죠. 서열순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경선을 시켜야지. 아니 느닷없이 경선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느닷없이 새벽에 입당시켜서 이 후보자 자격을 주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거를 갖다가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참고적으로 말이죠. 예, 참고적으로 이제 최진영 변호사의 입장문을 이 법리적인 해석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용된다. 이 지금 황현호 부장판사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후보가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를 갖다가 새벽에 입당시켜 당선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적합하다. 이것은 민주적 원칙과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황현호 부장판사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취소 사유의 부당성. 세 차례에 걸친 경선 끝에 선출된 후보에게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다. 당의 일방적인 단일화 일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공당의 자율적 행위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중대한 법규, 민주주의 원칙 위반과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이것도 황현호 부장판사하고 똑같아요. 기존 가처분 신청과의 차이. 기존의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은 국힘당이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서 기각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힘당이 명시적으로 후보 취소 처분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 정당법 및 당헌 당규 위반, 경선으로 확정된 후보를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불응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정당법, 당헌 당규에 명백히 위배된다. 그래서 후보 자격과 선정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후보 취소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황현호 부장판사하고 그리고 지금 그 최진영 변호사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최진영 변호사의 주장이요. 지금 이거는요, 이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황현호 부장판사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자, 그래서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조금 한참 전에 올린 글에서는 기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다시 올린 글에서는 이 올린 글은 뭐냐? 아까는 이제 본인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이제 이 법조인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직 판사, 현직 뭐 판사, 이 법조인들 대여섯 명을 쭉 취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지금 황현호나 최진영과 마찬가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용된다고 한들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참고하시고요. 글쎄요, 뭐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2번, 1번, 2번 지금 이제 전당대회 못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후보 지위를 확인하는 거 이 두 개를 똑같은 판사가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판사가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똑같은 판사가 하는 내용은 일부 법규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의 자율성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멀쩡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이제 선정된 그렇죠 선출된 후보를 갖다가 박탈하고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탈하고 당원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넣은 것은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볼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글쎄요, 뭐 그것도 물론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대한 위반을
중대한 의미의 당의 아까 판사도 그랬거든요.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가 고민스럽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글쎄요. 한번 뭐 지켜보죠. 저는 정당의 자율성,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이 정당법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수상해요. 뭔가 지금 홍준표와 이재명 관계는 뭔가 뒷거래 관계가 있다. 뭔가 뭐 속된 말로 작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남 유세 중에요. 홍준표를 언급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홍준표하고 친해가지고 홍준표 지지표, 왜냐면 홍준표가 이번에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그 불만 세력들이 이재명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아니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홍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홍준표를 영입할 것 같은 발언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이거 심각한 상황인 건데 지금 말이죠. 이미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홍준표를 지금 영입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창녕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홍 시장의 고향이 맞냐? 제가 며칠 전에 홍 시장과 통화를 했고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또 가끔씩 미운 소리도 해서 약간 삐질 때도 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변칙, 이런 걸 쉽게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는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 진짜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해, 사적인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게 아니다. 왜 감정을 가지고 왜 죽이려고 하나? 저는 죽일 생각이 없고 홍 시장 같은 사람은 재미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의힘 진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남이지만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다. 내 돈 돌려도 그럴만 하지 않나? 내 돈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홍준표가. 그럴만 하다 이거죠. 그분 고향이라고 하니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요.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 큰 기본적 정치 원리에 충실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눈물을 먹으면서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울적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무성 상임 고문은요,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정말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김문수에게 호소하고 싶다. 김 후보가 마음을 열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서 합의를 해야 한다. 예, 둘 다 YSK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단일화에 응했다고 무조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중심의 단일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네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냐. 예, 목매인 듯 그렇게 이제 그 통화를 TV조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국회 입문 동기의 동갑인 친구 사이로 서로 많은 대화를 했다. 정말 올바르며 의지가 강하고 청렴한 여러 면이 훌륭한 친구다. 그러면서도 대선을 앞둔 보수의 단일화 국면에서는요. 사고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 합의를 위해서는 양보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타협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러면서요. 진심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어제 공개 회동을 했잖아요. 두 번째.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자기 양보를 하며 상대의 얘기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공개된 장소를 택한 건 자기 주장만 하고 합의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중도체장 했잖아요. 15분간 작심 발언하고 나서 요것도 의원들이 이제 만류하는데 중도체장한 거 이것도 조금 이 김무성 후보는 좀 비판하고 있네요. 국민 앞에서 서로 간에 극한 주장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동네 패싸움 시체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탄스럽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300억짜리 이 비리를 좀 캐고 있습니다.
비리 걸려들었어요.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이죠. 여러분들 용인 처인간 그 방음벽 공사는 거 아시죠? 영동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이게 300억짜리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요. A 업체 박모 대표가 이거를 폭로했어요. 우재창이가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 중간에 그 해당 업체의 공사 계약이 넘어가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수원지법 이성률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우재창이가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하고 도로공사 측에 영업이 필요해. 그런 23억만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실제로 우재창한테 3억 원가량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당연히 검찰에서는 요거 혐의 내고가 있다.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것이고 우재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2번 국회를 의원을 해먹었고 지난 총선 때 작년이죠. 4.10 총선 때 용인 갑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민주당 의원들은 썩었거나 아니면 성범죄인으로 걸려들거나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